왜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무겁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하루 쌓여가는 걱정과 고민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잃어가는 행복과 여유. 마치 인생이 나를 시험이라도 하듯 점점 더 복잡하고 버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무게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짐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본래 단순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공술의 공수거 단순한 진리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이었듯 떠날 때도 빈손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많이 쌓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크게 이루려 하며 스스로를 점점 무겁게 만들어 갑니다.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 더 완벽한 것을 향한 욕심은 우리를 오히려 불안하게 하고 삶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중에 여유로워지면 행복을 찾을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 나중이 오지 않는다면요.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삶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야기가 무겁거나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단순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며 현재를 충만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라는 뻔한 이야기를 넘어서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희 채널 이름이 지혜의 바람인 이유를 잠시 설명드릴게요. 바람은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지만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바람은 무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함을, 추운 겨울날에는 따뜻한 소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 채널도 여러분의 삶에 외로움을 감싸주는 그런 바람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가볍고 부드럽지만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지혜의 바람이요. 저희 채널을 처음 보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삶에 가벼움을 더해줄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더 단순하고 자유롭게 만들어 줄 열쇠가 될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삶을 소풍처럼 가볍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인생은 훨씬 더 단순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소중한 깨달음이 될 거예요. 지금 함께 시작해보세요.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나이가 든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만약 지금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삶이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생각만으로도 한숨이 쉬어지지 않나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짐을 끝까지 놓지 못한 채 무겁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며 깨닫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 필요가 있었나? 우리는 살면서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그로 인해 더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평생 동안 부지런히 돈을 벌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던 분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병상에 누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다 소용없더군요. 내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았는지 이제 와서야 후회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삶은 짊어진 짐의 무게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거라면 굳이 지금부터 무겁게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짐의 크기와 중요성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화려한 삶. 이런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무겁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요? 물질적인 욕심인가요?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인가요? 혹은 쓸데없이 끌어안고 있는 과거의 상처인가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비워보세요. 물건을 정리하고 관계를 단순화하고 지나친 욕심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삶을 소풍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이지만 그것을 두려움으로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그래도 나 참 잘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삶의 짐을 덜어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다음에서는 이런 마음가짐이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스님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종종 스님들은 욕심이 없어서 오래 산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단순히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스님들의 생활 방식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간소하게 가지고 먹고 입으며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소유는 최소화하고 마음의 욕심 또한 내려놓는 삶. 이것이 그들의 삶을 가볍게 만들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비결 아닐까요?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비교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의 짐이 되어 삶을 점점 더 무겁고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님들의 삶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들은 하루를 단순하게 시작하고 그 안에서 감사함을 찾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하며 불필요한 욕망이 삶의 중심을 흔들지 않도록 합니다. 이처럼 욕심을 내려놓고 단순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와 욕심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클수록 스트레스는 더 커지고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욕심을 줄이고 삶을 단순화하면 스트레스도 줄고 삶은 더욱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의 삶을 보면 남겨야 할 짐을 만들기보다는 가볍게 정리하며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늘 고요하고 건강해 보이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의 무게는 점점 줄어들고 행복과 평화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를 떠올려 보세요. 물질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집착을 멈추고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스님들의 삶이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완벽한 모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도 삶을 더 단순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 아닐까요? 다음에서는 고민이라는 감정이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무게를 조금 더 덜어내는 여정을 계속해 볼까요? 우리 삶에서 고민은 피하고 싶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무겁고 복잡하며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벽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고민은 단순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민에 빠지면 그 무게에 짓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상황이 나아지기를 막연히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이 오히려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버킷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큰 좌절을 겪고 퇴사한 뒤 한동안 삶의 방향을 잃고 허무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다 문득 오랫동안 작성해두고 잊고 있던 버킷리스트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버킷리스트를 꺼내 한 가지를 골랐습니다. 바로 스페인 여행 가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상황에서 여행이라니 너무 비현실적인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고민 속에서 용기를 내어 작은 계획부터 시작했습니다. 여행 경비를 계산하고 짐을 꾸리고 드디어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단순히 여행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가 고민에만 갇혀 있는 대신 행동으로 전환함으로써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민이 그녀를 짓누르지 않고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가 된 것이죠. 버킷리스트는 단순히 꿈이나 목표를 적어 놓은 메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숨어 있던 열망을 꺼내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고민에 빠져 있는 순간 버킷리스트를 꺼내 보세요. 그리고 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실행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등산 가기라는 항목이 있다면 가까운 산을 찾아 하루를 보내보세요. 책 쓰기라는 목표가 있다면 하루 30분씩 간단한 글을 쓰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다 보면 고민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는 현재의 고민을 새로운 열정과 기회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고민을 멈추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에 집중하면 삶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얻는 새로운 경험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결국 고민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그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버킷리스트를 꺼내 작은 행동으로 연결해 보세요. 지금의 고민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다시 점검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고민은 짐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며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나눠보겠습니다.
버킷리스트를 통해 고민을 기회로 바꾸는 작은 실천.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부정적인 사고는 마치 우리가 스스로 파는 깊은 동굴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구덩이였을지 모르지만 그 생각에 빠져들수록 점점 깊고 어두운 동굴로 변해갑니다. 무엇이든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해석하고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 동굴에서 벗어나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직장에서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나는 무능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는 그의 자신감을 갉아먹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냈습니다. 내 동료들도 나를 무시할 거야. 나는 아무 데서도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해서 그를 더 깊은 동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무능력한가? 아니면 내가 이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걸까? 그는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적어보고 그 근거를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를 했다는 사실은 맞지만 그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이나 과거에 잘했던 일들은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사고가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깨닫고 점차 동굴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이렇게 스스로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이 생각이 얼마나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 점검하면 우리는 동굴에서 나올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부정적인 사고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반박하려 애쓰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를 물어보세요. 작은 행동은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날이라면 단순히 산책을 하거나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작은 것들에 집중할 때 부정적인 생각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기르는 연습을 추천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감사할 만한 일 3가지는 무엇일까? 를 떠올려 보세요. 감사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 좋은 날씨, 친구의 친절한 한마디. 이런 감사의 습관은 부정적인 사고의 어두운 동굴에서 빠져나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은 부정적인 사고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건강이 걱정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보다는 오늘은 10분이라도 걸어보자 하는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생각도 단순한 불안감으로 두지 말고 자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 부정적인 사고는 더 이상 우리를 무겁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또한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연습도 효과적입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떠오를 때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런 질문은 우리의 생각을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전환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부정적인 사고는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지만 그 동굴에서 나오는 길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은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작은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더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며 스스로를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다음 본론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정적인 사고의 동굴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와 고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과거의 실수를 되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고민들에 에너지를 소모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고민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요라면 그 고민은 내려놓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삶을 훨씬 더 단순하고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과거에 있었던 인간관계의 실패로 오랫동안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같은 생각들이 그녀를 계속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지금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요. 이후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되돌리려 애쓰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더 진실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산을 챙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이를 멈출 수는 없지만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 고민을 적어보고 그것이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눠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과거의 실수, 타인의 생각, 자연재해 같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고 내 행동, 말투, 하루를 보내는 방식처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고 더 효과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남성은 퇴직 후 경제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돈이 부족할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민을 분석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것은 통제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지출을 줄이고 재정을 계획하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는 점차 불안을 줄이고 더 안정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삶을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한다면 삶은 훨씬 단순하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며 살아가 보세요. 그렇게 하면 삶은 점점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워질 것입니다.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태도는 나이를 더 풍요롭고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분은 60대에 접어든 뒤 손녀로부터 유튜브 채널 개설을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손녀가 옆에서 천천히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면서 용기를 내어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관심 있었던 정원을 가꾸는 방법과 자연의 지혜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는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그의 손길이 닿은 정원의 풍경과 조언들이 담겼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나누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끝이 없고 새로운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그는 몸소 경험한 셈이죠. 이처럼 새로운 배움과 도전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도전이라도 좋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다시 잡아보거나 요리, 글쓰기, 사진 같은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배워 자녀나 손주들과 더 쉽게 소통하거나 오래된 사진을 디지털로 보관하는 작업처럼 실용적인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곱게 나이 든다는 것은 스스로의 속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조급해하지 않고 삶의 여유를 천천히 즐기며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찾는 태도는 우리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천천히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이야말로 나이 드는 시간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길을 열어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배움은 삶에 활력을 더하고 나이가 든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또 다른 계기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종종 외로움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운다면 노후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이해하고 고독을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곁에 없다는 결핍의 감정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시간 속에서 내면의 평온을 찾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한동안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스스로를 위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고 오래 묵혀둔 책을 읽으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그 고독한 시간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고요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그의 말은 노후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비결은 내면을 정리하는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건이나 서랍을 정리하듯 마음의 짐도 하나씩 덜어내 보세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과거의 미련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고 관계를 단순화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속 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작은 활동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는 것도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스스로도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도움을 받아 가족들과 연결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어르신은 손녀의 도움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자주 화상 통화를 하며 가족들과 가까운 유대감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이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태도는 노후의 행복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은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고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차 한 잔, 창밖의 맑은 하늘, 누군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은 소소한 일상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을 받아들이며 내면의 평온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돌보며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노년은 더 이상 마침표가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여는 열쇠입니다. 삶은 마치 한 번뿐인 소풍과 같습니다. 지나치게 무겁게 살 필요도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덜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고민을 성장의 도구로 삼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며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태도를 배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삶을 더 단순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은 내면의 평온을 찾고 고독을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는 충분히 감사하고 즐길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길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따라 깊이는 달라집니다. 욕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를 즐기며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보세요. 인생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무겁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가벼운 삶이야말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여정에 저희 지혜의 바람이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 채널이 마치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앞으로도 함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풍처럼 가볍고 즐거운 여정이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